우리가 예전에 그 1%대 99%, 뭐 심하게는 10%대 90%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취업 청탁을 해가지고 공기업에 꽂아줍니다. 이쪽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꽂아준다는 표현인데 취업 비리인 거죠. 이게 권성동과 염동열 이 두 사람은 그런 적 없다고 계속 뒤집지만 계속 지금 수사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구속 기소가 돼도 할 말이 없는 상태.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취업 청탁은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염동열이나 권성동도 반대 급부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권력자에 줄 서면 그 지역에서는 강원랜드 들어가려고 몇 년씩 비정규직으로 알바하고 그러면서 기다리지만 본인들한테 합격 통지서는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특권층들이었던 거죠. 취업 청탁을 할 수 있으려면. 국회의원을 아는 정도는 돼야 되고요. 그 국회의원을 알고 청탁을 하는 것도 큰 빽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문제는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양부남 검사, 광주지검장인데요. 이 양반이 상당히 깐깐한 사람이에요. 출세도 잘 못했거든요. 원래 깐깐하고 원칙주의자들은 출세 잘 안 됩니다. 지금 파견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광주지검장인데 이 사건을 담당하는 파견자지요. 그래서 양부남 지검장한테 걸리면 여기요 염동열 의원 온전치 못할 겁니다. 네. 누구를 특별 채용할 수 있을 만한 시대는 지났죠. 네, 예. 그런 청탁은 하셔도 안 되고요. 네. 들어주셔도 안 되지만 문제는 소수 특권층에게만 뭔가 자기네 정치적인 자기 위치를 활용해 먹는 이런 자들이 누구에 의해서 뽑혔는데요. 네. 자기를 떨어뜨린 누군가를 특별 채용하게 비리를 해준 사람을 내가 찍었던 경우가 아니었나 돌아보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이 청탁, 일자리 청년들에게 가설 못을 박는 이런 부분은 이번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드러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 염동열 의원 한 100명씩 그냥 리스트를 주면, 아니 그게 자기 회사입니까? 이제 보니까 강원랜드가. 그래서 좀 심했다. 참 많이 심했다. 이건 범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래서요, 그걸 최영호, 민영배 저 3인 단일 후보 결정 과정에 그 점에 대해서 딱 못을 박았어요. 민주당이 책임지고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정당 및 시민 인사 추천제를 도입하겠다. 보통은 시장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장이 캠프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그냥 갖다 꽂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시장이 하지 말고 정당 그리고 시민들 속에 추천받아서 하자. 특히 저는 이제 그동안 우리 정부도 인사추천제가 있습니다마는 정당이 추천하는 것은 좀 책임있게 추천하자라는 의미에서 정당 추천제 도입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네. 좋은 생각들이시고요. 공정한 사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캐치플레이 중에 하나입니다. 공정한 사회. 최소한 내가 실력이 없어서 취업은 못할 수 있지만 내가 백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취업 못하는 그런 나라는 이제 끝나야죠. 끝장을 내야죠. 네. 네. 최소한 민주 세력은 그런 면에서는 저쪽 세력들보다 우월하다, 월등하다 저는 자부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가끔씩 이쪽에서도 배신하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배신감이 커요. 네. 그런 분들은 앞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일 후보 강기정 후보는 그런 거 안 씁니다. 제가 단일 후보로 되니까요. 사람들이 어제 온통 이제 지역 신문이나 언론에서 최영호, 민영배, 강기정 단일 후보로 강기정 단일 후보 이렇게 이제 표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요. 강기정이 공천 받아버렸네? 단일 후보네? 다 알아버려요. 제가 공천 된 줄 알아야죠. 단일 후보. 그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사실은 우리 단일 후보의 명칭이 최강민주 단일 후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최영호의 최, 강기정의 강, 민영배의 민. 여기다가 주자만 붙여서 최강민주 단일 후보입니다. 최강민주 후보. 예, 알겠습니다. 예. 원희룡 제주지사가 다음 주쯤에 바른미래당을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 원희룡 지사 이분은 참 답답하신 분이에요. 아니 바른미래당에서 그 정당에 당을 깰 위험성이 있을 만큼 어마무시한 발언을 하고 자기를 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남아달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기어코는 이렇게 똥볼을 차고 나가려고 그러네. 아니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벌어졌었는데 본인을 위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나가겠다고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 정신 상태도 조금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 밥벌이 정치하는 스타일이죠.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원희룡 지사의 향후 그 거취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 예측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제주도 괜당이라고 하죠. 지역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괜당 중심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당은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완전 폭망한 이런 시즌에 굳이 자유한국당 간판을 내달 필요도 없고 자유한국당만큼의 지지율도 안 되는 바른미래당도 필요 없다. 그래서 일단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러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이 원희룡 제주지사가 4.3에 관계돼서 굉장히 그동안 똥볼을 차왔잖아요. 네. 거의 무관심했죠. 무관심 정도가 아니라 그 특별법까지 폐지하는데 이름을 올렸었거든요, 예전에. 4.3 특별법 폐지에 이름을 올렸었어요, 원희룡 씨가 예전에. 그 4.3에 대해서는 홍준표랑 생각이 같은 건 아닐까요? 같죠.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자기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10여 년 동안 4.3을 한 번도 안 챙겼어요. 원희룡 씨가. 그리고 뜬금없이 이번에 출시 주기가 되니까 하는 말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해야 된다.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했거든. 네. 예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 과거에 벌어졌던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뭔 일이 언제 벌어졌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제대로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제주 지역의 가장 큰 아픔인 4.3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 역사적 맥락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사과만 했지 추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처음 58주기 4.3 유령제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소속으로 나온다니까 연대하시면 되겠네. 반홍연대? 자유한국당과 반홍연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게 제주도 도민분들께서 이게 진짜 이렇게 어떤 정치인이 좋다, 뭐 이 원희룡 지사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싫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충분히 훌륭한 곳이고 그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가 어떤 정치인이 도지사가 되더라도 제주도는 잘 될 거예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연 환경과 어떤 인류의 유산으로서의 자연 가치가 정말 세계적인 그 곳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제주도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어떤 정치인이 도지사가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제주도가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제주도가 겪어온 역사적 아픔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람인가가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무능하다거나 뭐 무식하다거나 능력이 없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원희룡이라는 사람도 지금 현재 보수라고 불리는 그 자유한국당 그 진영에서 굉장히 소장파로서 굉장히 개혁적인 어떤 인물로서 좋은 역할을 했고 도지사로서도 일정한 성과를 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원희룡 지사가 해왔던 모든 게 다 무의미하고 무능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제주도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제주도민을 끌어안고 같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맞아요. 뭐 뛰어나게 능력이 좋거나 똑똑하거나 잘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그 제주도를 위한 생각보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연임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네. 완전히 꽂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발언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는 무소속 정서가 있고 무소속으로 지사에 당선된 사례도 있어서 무소속이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자기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2006년하고 2010년에 제주도 지사가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당선이 됐는데 이때 득표율이 41,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할만하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지금의 바른미래당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원희룡 지사 사람만 보면 능력만 보면 능력 좋은 사람 맞고 괜찮은 사람 맞아요. 그런데 역사의식을 봐요. 그리고 제주도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제주도는 돈벌이의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지키고 갖고 나가야 할 그러니까 막 파헤치고 개발하고 빌딩 세우고 뭐 관광지 개발하고 이럴 공간이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지켜야 할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어떤 그 가치
인류학적인 가치, 그리고 제주도가 만들어 왔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문화들, 이런 것들은 계속 연구하고 계승하고 보존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무조건 갈아엎고 새로운 건물을 올리고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주도라는 곳에서 경치가 이쁜 곳, 감탄이 터져 나오는 곳, 와, 여기 정말 이쁘다 하는 곳은 다 4.3 학살터였다고.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직까지 그 4.3 사건 기간 동안 1947년부터 53년까지, 54년까지죠. 그 긴 기간 동안 학살됐던 수만 명의 유해가 제대로 발굴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제주도가 관광지로 유명해지고, 그리고 이 원희룡 지사가 지사직을 수행하는 동안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입했다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그 중국인들한테 팔려나간 그 땅은 앞으로 우리는 다시는 학살 유해 발굴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땅에 대해서?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관광지로 개발되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 제주도민들이 지금 더 잘할 겁니다.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개발이 되면 뭔가 내가 한번 한몫 잡겠지 하고 기대해서 개발을 했더니 삶의 질만 떨어지고 땅값만 올라가고 다 같이 힘들어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이제 그 제주도민들이 그걸 이제 아셨을 거예요. 지역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막 우후죽순 건물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고 무슨 커피숍 줄이 생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좋지만은 않다는 거. 그리고 예전 그대로 조심조심 차근차근 보존해 나가면서 지킬 건 지키고 개발할 건 개발해 나가면서 천천히 나가는 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제주도라는 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산으로서의 가치도 같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원희룡 지사가 보여줬던 그 능력들, 개발하고 땅 팔고 뒤엎고 건물 올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만능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아셨으면 또 다른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제주도민들은 사실은 이제 이 원희룡의 개발 정책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이명박을 뽑아서 개발 정책을 믿어줬던 거에 대한 역효과를 우리가 지금까지 겪고 있잖아요. 네.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개발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정치인이 개발 공약을 들고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개발 공약이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 아니에요. 내 배를 배불리고, 그리고 나한테 정치 자금 주고 지지해주는 건설업자들을 배불리고, 그런 뇌물 주는 사람들을 배불리기 위한 개발 공약이거든요. 이거를 좀 잘 걸러서 보시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좀 제주 특별자치도예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예. 이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좀 제대로 세워주시는 그런 선택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대상자는 누군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원희룡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김우남 예비후보와 문대림 예비후보 이렇게 2명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원래 4명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대상을 심사를 실시한 결과 컷오프 2명이 돼서 최종 이제 2명, 남은 2명 김우남 후보와 문대림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이제 이 후보들 둘이 경선을 치르게 되겠죠? 네, 후보 둘이 경선을 하고요. 22일까지 공천 후보자를 결정 짓는다는 계획이죠. 22일이라는 것은 제주도뿐이 아니라